자, 아침에 뭐 이게 좋을 때는 별로 얘기 안 나오는데 조금 이제 숨을 고르거나 시장이 정체가 되면은 도출되는 게 이제 빚 얘기죠. 빛이 아니라 이제 빚이죠. 그 점 하나에 이제 님과 남이 달라지듯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빚의 역습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저도 이 빚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걸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빚 없으면 산다. 예. 근데 빚이 없을 수는 쉽지가 않아요. 뭐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데, 뭐 기업이건 국가건 개인이건. 근데 이제 과도해지고 쌓이면은 항상 어디선가는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 신경 쓰이는 게 자꾸 미국의 그 신용평가 기관들에 대한 미국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또 미국 은행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줄이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남의 얘기인가, 미국의 얘기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뉴스들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지역은행, 무디스 신용강 등의 불안감이 재점화되고 있다.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돈줄이 마른다. 신규 대출도 대거 중단됐다. 뭐 이렇게 외신의 보도.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중국의 이제 지방정부 부채 얘기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빚이 있죠.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라고 엊그저께 이제 발표, 그제 기사일 겁니다. 나와서 이제 피치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를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자료를 들여다보는 분위기가 있다. 얘기들이 있습니다. 9월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를 피치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는 소명 자료하고 뭐 건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어제 환율이 자꾸 위쪽으로 자극을 받는 거 보면은 재료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기사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율을 보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자꾸 슬금슬금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국가에 대한 어떤 신인도나 이런 문제가 직접 연관을 주면은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지금 1,320원에 목전에 두고 있고, 환율이 오르면은 부작용들이 뭐냐면은 일단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인플레가 국내는 자극받고, 거기에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높은 가계 부채와 20, 30대 연체율이 올라간다. 젊은 층들인데 연체율 자체는 지금 당장 뭐 워닝이 경고등이 팍 들어온 건 아니에요. 뭐 1% 정도 미만에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빚을 막 내서 그냥 극단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신용 미수, 그다음에 이제 주담보 이런 걸로 해놓다가 주가가 하루에 급변을 해버리면은 그냥 깡통이 나버리죠. 그럼 또 이게 시세가 변하면은 반대 매매 나오고, 하여튼 이게 부작용이 많은데 꼭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짚고는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9월 달에 뭔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치사의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특수 시기에 특례 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금리도 좀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게 이제 9월에 또 끝납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또 덮을 수 있죠.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제 새마을금고를 덮었는데, 덮을 수 있어요. 근데 덮는다고 우리만 덮으면은 다 될까? 그게 좀 걸린 것돌입니다. 하여튼 제가 뭐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채권 추심 업체 중에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게 고려신용정보고, 저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이제 원효대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은 간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많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저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빚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늘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다루기는 싫지만 어떻게 해야죠.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이게 고려신용 정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다. 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심한 상태인데, 야당 대표가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지속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평원할 때는 이제 별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약간의 어떤 외부 충격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도 신용잔고가 이제 풀로 차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고려 신용 정보를 조금 봤는데 이게 조금 회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회사가 그 시장에서 그렇게 뭐 관심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피터 린치가 이제 과거에 주식에서 뭐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좀 혐오한다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회피하는. 예 그런 데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이제 장내 관련 회사로도 한번 크게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고려 신용 정보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채권 추심이니까 그렇게 뭐 친근감 있게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회사 지금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현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그 꾸준하게 지금 계속 성장을 좀 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 채권 추진업, 그다음에 신용조사, 그다음에 민원 대행업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그 채권 추심 자체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50%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자본금도 최소 3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2010년에서 9%에서 2021년에 17.2%까지 계속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 매출도 지금 요 기간에 한 연평균 6.5% 나름 이제 계속 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이제 거래처가 증가가 일어나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이 회사가 뭐 이렇게 공장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크게 이제 고정비라든가 이런 게 없이 꾸준한 거의 그 인건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연초에 아마 그 지역 쪽에 네.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추심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의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거랑 좀 비슷한 회사 하나가 SCI 평가 정보. 맞아요. 그렇게 꼭 예, 달려 있더라고요. 둘이 이제 같이 항상 움직이던데 신용조회하고 여기도 이제 신용조사. 특히 이 회사는 이제 그 개인이나 뭐 기업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용조 요즘 뭐 대출 받거나 이럴 때 이제 신용 같은 거 이런 걸 조사 항상 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가계부채가 많을 때는 조금 근데 이제 실적은 SCI 평가 정보는 조금 고려 신용보다는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도 풍부한 현금하고 이제 배당 성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나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할 때 또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 출시할 때 CB 레이팅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산업 자체는 관심은 없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한번 이쪽도 한번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계된 그 네. 사업군 하여튼 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코스닥에서 네. 거래소로 옮겨갔고 옮겨가기 전에는 주가가 확 올랐다가 옮겨간 다음에는 확 떨어지고 뭐 연관성 있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현 매니저는 어떻게 네. 이제 초전도체 이후에 또 다른 테마를 찾아야죠. 무슨 말씀이시죠? 네, 테마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인류의 발견? 원래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금 시끌시끌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을 때 이제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워낙 또 자금이 빠르게 또 이동을 좀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치솟고 있다. 네. 지금 1315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과 관련된 이제 우려 플러스 이게 이제 미국발 이제 악재는 신용등급 강등. 어저께 이제 무디스가 지역은행들 신용등급 10군데 신용등급을 그냥 한꺼번에 강등을 시켜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 가장 큰 악재는 긴축이잖아요. 돈줄을 째는 거.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돈줄 째는 거는 좀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정점에 그렇죠. 이르러서 마무리다라고 평가들은 나오는데 네. 뭐 기준금리가 그렇죠. 시장금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시장금리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고 네. 미국도 자꾸 지금 돈을 써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죠.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하고 시장의 대출 금리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좀 그래서, 복잡한 게 사실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럼 한국은행이 지금 과연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겠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고 한미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더 벌어진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까 이제 빚 얘기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또 계속 뭐 주요 지역들은 네. 사상 최고가 지금 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그렇다고. 반포대교 넘어가는데 이제 원베일 분양권이 30평짜리가 지금 46억이 실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분양됐을 때는 평당 뭐 그 30억도 안 됐던 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46억 정도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한쪽에서는 막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또 저 이제 노도광 지역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동산 상황이다 보니까 불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시 이게 저는 작용하는 이제 거고. 사실 좀 확증 편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조정이 벌써 끝났다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2분기 때도 미국 주요 은행들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오히려 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았을 때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결과가 좋으니까 뭐 은행권 문제 없네 그러면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겠네 요런 이제 논리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신용등급 막 강등해버리고 다시 이제 요런 리스크가 부각되면 연준이 이제 8월은 건너뛰고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하는데 기준금리 이제 인상 못 한다. 요런 이제 논리가 이제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또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연은 네. 총재 이런 분들이 비교적 좀 매파적인 분들이었는데 금리 인상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오늘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오히려 하반기 때 이런저런 이제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우려들이 좀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신용평가 회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역발상으로 로봇주. 그거? 요즘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T 로보틱스는 제가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SBB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SBB 어저께 테크.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삼성. 네. 이재용 아니 화장이 아니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전사를 이제 그러니까 통틀어 삼성. 네, 삼성 네, 삼성. 화성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화성인데 왜? 네, 삼성전자 전사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라.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네, 로봇. 지금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개발해가지고 2만 달러에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능가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라. 요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진 너무 상황이라서. 산으로 간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장주의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라서 로봇 업종 중에 SBB 테크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역발상으로. 네. 자, 하여튼 다뤄는 봤는데 뭐 답은 없고 거기에 따른 뭐 전략은 글쎄요. 뭐 이걸 무시하고 시장이 또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겠다면은 인정해 줘야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살짝 다뤄본 거니까 인지만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그냥 뭐 저렇게 정리하고 한 발은 자, 두 분의 한 발 가야죠. 네. 두 분의 한 발.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한 발 어디로 갈까요? 일단 그 마녀공장, 그 마녀공장? 잠깐, 예, 그거 한번 리뷰 한번 예. 하고 갈까요? 네네.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지난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통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21선 다시 눌림목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약간 21선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21선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조금 이 정보 21선 눌림목이라는 건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가격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긴 하는데 잠깐만요. 22평이 한 26,500원. 한 26,500원. 네, 네, 그 정도면. 26,500원, 600원. 요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000원 밑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27,000원 밑에서. 예, 그럼 보통 이제 바닥
탈피할 때 돌파하고 눌리고 가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S. 자, 바로 만영공장 이어서 리뷰 끝났고 그다음에 네. 오늘 한 발은 LS. LX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S 초전도체가 네. 이제 갑자기 수급이 빠지면서 자원 쪽으로 슬쩍 그 움직이더니 예. 그 부가적으로는 이제 변압기하고 또 뭐 전력으로 전력설비, 이렇게 가나요? 요즘 뭐 수급이 계속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LX는 뭐 최근에 이제 요 종목은 지주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뭐 강했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에코플론가 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던가 지금 이제 그 신재생 뭐 이런 쪽으로 이쪽 관련주들의 초강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LS로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LS는 이제 크게 LS M&M이라고 해서 이제 구리 관련 그 재련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LS 전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장 자회사로는 뭐 LS 아까 앞에서 얘기한 LS 전선, LS 엠트론, 그 다음에 LS M&M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LS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요 세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LS 전선. LS 전선이 지금 이제 그 초고압 전력망 때문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의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해상 전력, 이 전선 케이블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마진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이쪽 전력망 인프라 투자 막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LS 일렉트릭도 뭐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들이 좀 상당히, 그다음에 신재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LS M&M 이게 이제 이전에 이제 니코 동재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회사가 합작이었는데 일본 지분을 다 100%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LS의 100% 이제 자회사가 됐는데, 이러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동 관련해서 좀 상당히 강세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주목되는 부분은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NF하고 전구체 관련해서 사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또 관련주로도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전력 설비,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강한 성장성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에코플로나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를 보였듯이 역시 LS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난번 한번 이제 급등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21선하고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1만 5천 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이렇게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미 저는 네. LS에 대해서. LS 제가 이제 주식시장 이제 또 뛰어든 지 한 20년 넘었는데 요즘처럼 LS 그룹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처음이다. 그 정도로 지금 LS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거래도 원래 많지 않았고. 그렇죠. 네. 뭐 구리나 전선 그리고 LS 엠트론은 농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 진출한다 그러죠. 엊그제는 또 초전도체도 막 LS 일렉트릭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초전도체도 막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LS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
효금 매니저님이 지주회사 얘기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요 지주회사들이 그냥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 지주회사,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지배구조의 이제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그것도 좋아지고, 그러고 이제 본업인 이제 사업 영역도 이제 확대가 좀 되면 그건 역시도 이제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지주 회사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 움직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산 같은 회사들도 꼭 좀 재평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주회사 두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기술적인 분석 뭐 잘해주신 것처럼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 이제 기대감으로 전기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주가 확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이제 잘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튀어 올라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자, LS를 이호금 매니저가 오늘 한 발로 선택하셨고, 김명 매니저는 오늘 선택을 뭘로 하실까요? 네, 저는 오늘 그냥 뭐 제약주로 하려고 계속 네, 준비를 제약주로. 했고요. 네. 대원제약. 아까 이제 펩트론 너무 높아가지고 뭐 이런 높은 거를 하라고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대원제약이라는 아주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나 짜먹는. 네, 준비를 맞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이거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6만 명 막 넘어가고 네. 사실 이제 중증 환자들도 다시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보다는 감기약으로 이제 지난 겨울을 또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 독감 환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휴가철 이제 성수기가 지나고 이제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뭔가 이제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약 찾게 될 거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진단 키트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또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짜먹는 감기약 콜데원이라고 하는 이 감기약 출시를 해가지고 광고를 워낙 좀 재밌게 잘 만들어가지고 저는 네. 이게 좀 히트를 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콜데원 감기약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좀 선호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이제 치료제로서 콜데원 이제 판매가 이제 좀 급증을 했고,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막 100억 이상씩 나오는 회사가 바로 그 대원제약이라는 회사예요.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회사인데, 요 감기약 플러스 이제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아까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 대원제약이 라파스라는 회사 있죠. 마이크로니들 패치 만드는 회사. 이 라파스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세마글루타이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어찌 보면 이제 펩타이드 단백질 이제 제조한 물질인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대원제약이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라파스가 이제 개발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실어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이제 임상 신청을, 지금 일상 신청을 지난주에 했어요. 어저께 이제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라파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조금 눌렀는데, 네. 오히려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에 좀 집중을 좀 한다라고 하면 대원제약의 이제 DW102 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020년에 이제 산자부로부터 바이오 핵심 기술 개발 과제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력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본다면, 대원제약도 오늘 약간 이제 이 세마글루타이드 관련된 이제 테마로 같이 한번 동반해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 위치 보시면 정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테마가 막 다 빠지면서 주가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조정받고 있다가 최근에 겨우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바닥을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종가 이제 15,300원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는 네. 이 대원제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네네. 김명 매니저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노보 노디스크가 오늘 좀 미국 시장에서 좀 핫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은 저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패시브가 주류를 이룰 때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좀 중심이 됐다면, 최근에 ETF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액티브 쪽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펩트론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이제 액티브하게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좀 해야지 제약바이오가 수익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원제약도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지금 또 시장에 하나의 이제 주류로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원제약, 나파스 뭐 이런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 네. 네. 내일 또 다시 네. 자료 가지고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이호금 매니저와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